우리가 평화롭게 잠든 밤, 혹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인간의 탈을 쓴 짐승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가장 잔혹한 그림자들의 이야기를 마주하려 합니다. 단순한 공포나 흥미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했던 어둠의 단면과 그 속에서 섬뜩하게 반복되는 패턴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경고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악의 민낯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불길한 서막이 오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서울 올림픽의 성공과 월드컵 유치 열기 속에서 도시는 끊임없이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고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곳, 급변하는 도시의 번화가 뒤편 낡은 골목과 개발에서 소외된 변두리 지역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했던 그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에게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은 몹시 생소했습니다. 흉악한 범죄는 종종 발생했지만 특정 범인이 여러 사람을 아무런 연관성 없이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이어 살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배달되던 신문 일면에 혹은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섬뜩한 살인 사건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개별적인 강력 사건들로만 받아들였죠.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사기관조차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미지의 그림자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수사 인력은 부족했고 과학 수사기법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처럼 CCTV나 DNA 분석 같은 첨단 기술은 꿈도 꾸지 못할 때였죠. 오직 발로 뛰는 형사들의 집념과 증언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범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자신들의 잔혹한 본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는 무방비 상태였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 옆집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지나던 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불길한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맹수들이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국 사회는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들과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깊은 상흔과 함께 많은 질문을 남겼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 사회는 미지의 공포와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하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은 희망과 활력을 상징했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편에는 미처 돌보지 못한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장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많은 이들을 고향에서 떠나 낯선 도시의 삶으로 내몰았죠. 새로운 기회만큼이나 치열한 경쟁과 소외감이 만연했고 이웃과의 유대감은 점차 약해져 갔을 겁니다. 사람들의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고독과 함께 해소되지 않은 사회적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적 균열 속에서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둡고 비틀린 충동이 잔혹한 형태로 발현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당시만 해도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우발적이거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으로 여겨졌고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살해하는 잔혹한 행위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이었죠. 경찰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경험이나 체계적인 수사 기법이 전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는 단서들은 때로는 파편적이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과학 수사의 기반이 미약했던 시절이라 오직 베테랑 형사들의 육감과 발로 뛰는 끈질긴 추적에 의존해야만 했죠. 언론은 연일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도했지만 그 원인과 범인의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단순히 공포를 전달하고 특정 경쟁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전례 없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우왕좌왕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밤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한가운데 우리 사회를 영원히 바꿔놓을 첫 번째 그림자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한국 범죄사의 가장 비극적인 페이지로 기록될 그 악명 높은 사건의 시작입니다. 1980년대 중반 평화롭던 경기도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연쇄살인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논두렁이나 숲길에서 벌어진 참극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젊은 여성들이었죠. 그들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그리고 자매였지만 무참히 희생되며 잔혹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주로 어두운 밤을 틈타방범 시설이 취약한 곳에서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노렸고 범행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담하고 잔혹해졌습니다. 마치 인간의 탈을 쓴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듯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며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고 마을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었지만 좀처럼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현장은 대부분 야외였고 범인이 남긴 흔적은 희미하거나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의 수사 역량으로는 범인의 미세한 흔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수많은 용의자들이 오르내렸고 용의자의 몽타주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밤에는 외출을 삼갔고 일상생활은 완전히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경찰의 통제선은 사건 현장 주변을 에워쌌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기며 연쇄살인이라는 단어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고 그 이름 없는 그림자는 오랫동안 모두의 가슴속에 깊은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죠. 과연 이 잔혹한 그림자는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잔혹한 그림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급격한 경제성장 이면에 자리 잡았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악몽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혹은 인적이 드문 한낮에도 평화로웠던 논두렁 길이나 풀숲은 순식간에 범죄의 현장으로 변했죠. 주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는 그 방식 또한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으로 끔찍했습니다.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수사팀에게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흔적조차 남기지 않아 사건을 완전히 미궁에 빠뜨렸죠. 당시 수사기관은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쏟아부어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범인을 잡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과학 수사 기법이 지금처럼 정교하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현장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단서들은 속수무책으로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대부분의 범행 현장이 넓은 야외 공간이었고 비바람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 증거들이 훼손되거나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수많은 용의자들이 오르내리며 의심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뚜렷한 증거 앞에서 범인으로 특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범인의 몽타주는 희미하거나 부정확했고 오히려 막연한 공포심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죠.
이처럼 잡히지 않는 그림자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하며 사회 전체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